글로벌 인사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BOJ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 버블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오늘 추가 내용이 있다고요? 자세하게 내용 부탁드려보죠. 네, 일본의 양적 완화 이후 이제 세계 각 기관들이나 언론들이 이제 환율 전쟁과 이제 버블에 대해서 기사나 발언 등을 쏟아냈었습니다. 이는 각국의 통화정책 입안자들도 인정하듯이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양적 완화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나 뱅크 오브 재팬의 양적 완화 계획만으로도 시장은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러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향후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자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리 급등, 상품 가격 급등 등 우려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블을 막기 위해서 결국 긴축, 즉 현재 통화 완화 정책 기조의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최근 근로소득세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등과 더불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거에 양적 완화로 인한 병폐,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버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는 보입니까? 이전 미국에서 1970년대 완화된 통화정책을 가지고 성장을 일으키려 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4년 동안 광의통화, 즉 M2가 미국은 3배, 중국은 2배 이상 늘어나 역사상 최대의 양적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4년 동안 곡물 가격 급등 등 단기적으로는 상품 가격 급등락이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글로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특별한 흐름이 당장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 이런 문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각 기관의 발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는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국채 매입을 조기에 중단해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가 적은 국가들은 일명 토빈세 같은 자본 유출입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식의 행동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도 자본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역시 도입이 쉽지 않는 등 많은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전략은 어떻게 또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단기간에 조정을 보인다 해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관련 업종, 그러니까 기계, 정유화학 업종 등 그리고 여기에 경기 회복 초기 관련 업종인 그리고 유동성 장세의 수혜 업종인 은행, 증권 등 이제 금융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버블에 대한 대비로 일정 정도 금 ETF라든지 유전펀드 등 실물 투자 쪽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시켜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정도로 해놓고 버블 초기 유동성 장세에 대한 흐름을 위한 투자와 병행을 한 후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 기조 변경은 내년이나 뒤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일본의 양적 완화와 글로벌 양적 완화에 전반적으로 묶어서 이 유동성 버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진단을 다시 해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고요.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